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트웰 의원의 노한기입니다. 네, 송승준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유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내 발바닥 통증은 왜 안 낫는 걸까요? 입니다. 저희 병원에 진짜 많이 오잖아요. 선생님 발이 아파요. 발이 뜨거워요. 저의 항상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금 황 원장님의 고민거리라고 얘기한 이유는 진짜 고민거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 통증, 발 저림, 발 시림, 발 열감, 발 감각 저하, 발가락 감각 저하, 감각 저하뿐만 아니라 감각 이상, 여기에는 발에 껌이 붙은 것 같다, 모래알을 밟는 것 같다, 또는 자갈을 밟는 것 같다, 뭐 이런 증상들 정말 많이 오시는데, 그 증상들의 굉장히 많은 경우가 정맥이 고장 나서가 원인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맥을 고친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개선이 되거나 또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지면 좋은데, 어떤 환자분은 주사 한번 맞고 그 자리에서 진짜 뛰기도 하고 확 그냥 뭐 90% 이상 낫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똑같이 치료를 해도 몇 달이 걸리거나 또는 1년을 치료를 해도 환자가 만족할 만큼 큰 호전이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 치료를 참 굉장히 보람이 되면서도 또 어떤 환자분들께는 원망을 가끔 듣는 경우들도 있고. 발은 못 고칩니다. 그냥 그대로 사셔야 돼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병원들도 이제 간혹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많죠. 이제 간혹 끝까지 저희는 치료를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까다롭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의원이니까 저희 병원은. 뭐 끝까지 해결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발바닥의 다양한 증상들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이런 증상들의 원인이 정맥이 있다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줬죠. 발의 증상들은 정맥 부전과 무관하다. 그래서 발 증상은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틀렸습니다. 발 증상의 대부분은 정맥 부전에 의한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맥 부전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의 정맥은 동맥으로 내려왔던 피들이 심장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시 다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는 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판막이 고장나면 피가 중력을 따라서 아래로 떨어지는 정맥 부전이 발생하고 말초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의 증상이 흔한 이유는 발은 아시다시피 발의 하지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류되는 혈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판막의 고장은 다리 정맥들 뿐만 아니라 발의 정맥에도 역시 판막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발 증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발정맥 그림을 보시면 발가락 끝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쭉 피들이 심장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발정맥이 고장이 나서 발정맥에 역류가 보이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발등 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피가 역류를 하게 되고, 그 역류되는 위치나 역류되는 혈류의 양에 따라서 각각의 발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맥이 고장난지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처럼 발바닥에는 주로 이제 앞꿈치와 뒤꿈치 쪽으로 몰려가지고 작은 망상 정맥들이 그물처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복제 정맥이라는 혈관이 고장이 나게 되면 주로 보시듯이 앞꿈치 쪽으로 좀 더 통증이 유발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종아리 쪽에 있는 소복제 정맥이 고장이 났을 때는 좀 더 뒤꿈치 쪽에서 발 외측으로 좀 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처음에는 저 발바닥 다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어디가 아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그래도 원인되는 혈관을 좀 더 자세히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래도 좀 나뉘시더라고요. 저는 발의 앞에 2분의 1이 아파요, 혹은 발의 뒤가 좀 더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내가 발이 아플 때에도 주로 어디가 좀 아픈지 고민을 해보시면 이제 병을 찾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지간신경종이 관찰이 되건 안 되건 그냥 앞꿈치가 아프면 지간신경종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뒤꿈치가 아프면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준하는 치료만을 해왔고, 정맥에 대한 치료를, 진단과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낫지가 않았던 것이죠.
환자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뼈랑 뭐 MRI 이런 걸 찍어보질 않듯이 정형외과 선생님은 당연히 혈관을 고려하시지 않고 정형외과적인 이상만을 찾으시겠죠. 그러면 또 네. 이 혈관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그동안 관심이 좀 없었죠. 이 정맥의 고장 때문에 이런 발통증이 생길 수 있다,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연구도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걸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사실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 초음파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발정맥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장비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네. 과거에는 혈관이 2mm 이상 되는 큰 혈관인 경우에만 안에 이제 판막이 있고 그런 혈관만 고장이 났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기 일부 때문에 교과서에 그렇게 예, 써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작은 혈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는 그냥 혈류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검을 해보고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2mm 이하의 작은 정맥에도 판막이 있고 하물며 더 많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당연히 판막의 부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은 혈관들이 고장난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들이 더 자세하고 더 국소적이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부분이 더 있는 것 크죠. 같습니다. 네. 네, 작은 정맥들이 분포하는 곳이 주로 얕은데 피부 가까이에 가까이에 있고 또 피부에는 신경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증상들을 이 작은 정맥들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끝을 베이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발끝에 있는 신경들, 그러니까 혈관들이 고장이 나서 다치는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는다면 좀 더 예민하게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한다. 그리고 더 많이 불편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실질적으로 환자의 발가락 정맥에 판막에 고장이 난 영상을 찍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초음파 장비로 찍었을 때 저 발가락 끝에조차에도 저렇게 혈관에 역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의 기반이 사실 환자의 증상을 소홀히 듣지 않는 거잖아요. 환자가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분명히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히 꼼꼼하게 초음파 장비를 환자에게 대고 진단을 하면 정맥의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는 정맥의 크기는 직경이 0.2에서 0.3mm 정도 됩니다. 이 직경 2mm 이하에는 지금도 판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치료는 말도 안 된다라는 또 공격을 하고 계셔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맥 부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발의 증상들을 간략하게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바닥 통증 전체가 아픈 경우들도 있고요. 앞꿈치가 아픈 경우도 있고 뒤꿈치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치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발바닥이 저리다라는 그런 증상도 꽤 있죠. 그리고 이제 발바닥의 감각 이상 중에는 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 뭐 껌이 붙은 것 같다, 시멘트가 붙은 것 같다,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발에 불이 난다, 이런 발의 열감이 심하신 분들은 정말 5분을 서 있기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발시림, 정맥 부전 때문에 발시림이 오는 경우는 이런 시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아예. 못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표현도 굉장히 과격한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걸 뭐 이를테면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얼음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표현을 해야만 이 고통이 표현이 될 만큼 정말 심한 증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감각 저하, 감각이 떨어진 것도 발가락 끝이 뭐 감각이 떨어졌다, 발등의 감각 떨어졌다 이런 증상도 많고요. 제가 참 그 보람을 느끼는 환자분들 중에는 30년이 넘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상을 입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감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었습니다. 발가락의 정맥고장이 원인이었고요. 주사 놓고 나서 그 30년이 넘는 그 발가락 감각이 묻었던 게 바로 없어진 그런 사례도 있었죠.
이게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녀도 다 원인을 못 찾고 이게 뭐 엄살이다, 마음의 병이다 이런 말들을 더 들으시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더 입은 게 더 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왜 발생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류로 인한 말초 혈액 순환 장애. 말 그대로 말초 혈액 순환이 방해를 받는 겁니다. 거꾸로 내려오는 피에 의해서 하수도가 빠지지 않아서 상수도가 못 가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하나의 기전은 이 말초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면 그 부위에 저산소증과 염증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까이에 신경이 있는 경우에 신경을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많이 받는데,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야라는, 사실은 그런 사망 선고 같은 느낌의 그런 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말초신경병증이 왜 왔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정맥부전이 말초신경병증을 또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맥부전 자체가 이 신경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뿐 아니라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운동신경에도 관여를 해서요. 젊으신 분인데 저한테 오시기 한 1년여 전에 공사판에서 철근에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정맥을 다쳤던가 봅니다. 그런데 정맥을 다쳐서 이 증상이 생겼다는 걸 전혀 모르는 채 대학병원을 여러 곳을 전전을 하다가 이제 하트혈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보시면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죠. 24시간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멈췄죠. 무릎 바로 밑에 있는 정맥 한 군데서 아주 심한 정맥 고장이 보여서 거기를 손가락으로 좀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르자마자 바로 멈췄어요. 그래서 무릎 바로 아래에 이제 ACB라고 하는 정맥이 무릎 정맥과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역류가 심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철근이 무릎에 부딪히면서 저 부위에 부딪히고 그 정맥부전이 온 것이 아닌가. 자, 이제 손을 놓음과 동시에 다시 원상태대로 이제 돌아가죠. 지금 이런 사례는 왜 생기느냐? 정맥부전이 그 인근에 있는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발가락에 저런 이제 운동장애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맥부전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발 증상들이 왜 생기는가를 간략하게 보면, 증상 중에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이 아프다. 그런데 낮에 일단 걸으면 괜찮다. 그래서 낮에는 잘 모르고 지낸다. 사실은 이 증상은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진료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다리에 내려가는 혈관들이 고여 있는 경우에 이제 그것들이 그 짧은 시간에도 고여 있으면 딱 디드실 때 탁 이렇게 균형을 아예 못 잡으시더라고요. 야간 수면 시에 이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정맥 순환을 도와주는 근육 펌프가 이제 작동을 안 하죠. 이제 발에 정맥이 우열돼 있는 상태에 있다가 첫 발을 내리면 그래서 통증이 오는데, 일단 디디면서 걷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근육 펌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펌프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발 펌프가 있는데, 이 발 펌프와 종아리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혈액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정맥 우려이 해소돼서 증상이 이제 호전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발의 열감, 발바닥이 뜨겁다. 우리 발 뜨거움이 발등이 뜨겁다는 분들은 사실 잘 없고요. 발등은 보통 시리다고 얘기하죠. 열감은 이게 정맥 우려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가장 우려이 많이 되는, 즉 정맥이 고여 있는 발바닥 쪽이 주로 뜨거움이 생기죠. 반대로 똑같은 병으로 어떤 분은 또 시리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림은 발바닥이 시리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는 발등, 그다음에 정강이 시림이 굉장히 흔한데요. 이것은 피가 거꾸로 내려와서 동맥피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많이 서 있는 날 특히 발이 아프다. 당연하죠.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맥부전의 증상 중에 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정맥부전을 의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신발을 신으면 발이 콱 조인다. 점점.
예, 그래서 내가 원래는 발이 260인데, 심지어 260인데 280, 290을 신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정맥부전의 특징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발바닥에 뭐가 붙은 것 같다, 또는 모래알 또는 자갈 밟는 것 같다. 정맥부전에 의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모래알을 밟는 것 같다, 자갈을 밟는 것 같다라는 증상이 그러면 무조건 정맥부전에 의해서만 오는 증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척추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또 말초신경병증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사실 척추를 보는 병원에 실제 많이 내원을 하셔서 먼저 검사를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이 부분을 해결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상이 남아있다, 혹은 환자가 원래 이제 10점만큼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7점은 좋아졌는데 한 3점 정도가 남았으니 정맥 관련한 증상인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셔서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등 같은 경우에 발등으로 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우선 통증이 있겠고, 그다음에 정강이 쪽에서 발등으로 내려오는 뭐 시림이나 저림, 그다음에 발등에 있는 감각 저하가 될 수 있겠는데, 발등이 정형외과적인 그런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등이 아프다는 경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등에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정맥 질환을 특히 좀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내려와서 이제 발가락 부분. 발가락도 뭐 주로 이제 엄지발가락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리고 통풍으로 오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의 감각 저하나 저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발이나 양말을 신었을 때 통증이나 압박감, 그다음에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발가락의 이런 불수의적인 움직임 역시 발가락에 정맥 고장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또 많은 환자분들이 발바닥, 특히 이제 앞꿈치가 이상한 증상, 그러니까 감각이 이상하다는 거를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시게 되시는데요.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 부분이 시리다, 그러니까 발을 내놓고 잘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러한 경우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는 지간신경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왔던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원인이 조금 틀렸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서서 송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대복자 정맥의 가지 정맥이나 원위부에 고장이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 발꿈치의 경우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그동안에는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으로 오진되었던 경우가 많고, 충격파 치료, 체외 치료 이런 경우를 이제 그냥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완전히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이 부분에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복제 정맥의 역류랑 연관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 혈관이나 원위부의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와, 이거 내 얘기네. 가서 치료해야겠다. 예, 그러면 학자 가면 무조건 낫겠다.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나요?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호전되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치료를 좀 계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발의 치료가 까다로운 이유,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 증상은 정맥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참 안타깝지만 그 말은 고지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발 치료가 까다로운가? 첫 번째 이유, 발은 정맥이 초음파에 보인다 하더라도 역류 속도가 낮아서 실제 고장이 났는데 초음파에 안 잡히는 경우들이 첫 번째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가 까다로운 이유는 발바닥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맥을 연결해주는, 깊이 있는 정맥을 연결해주는 것인데, 이 연결해주는 정맥은 초음파에 거의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발등은 그나마 좀 낫고요. 발바닥은 요 사이에 거꾸로 내려오는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의 치료가 발등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제 난감한 경우들이 발이 시려서 오시는 경우인데, 동맥의 피가 끝까지 오지 못할 때 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손끝 발끝이 시린 이유가 손끝 발끝에
그 말초 동맥들이 수축해가지고 거기까지 피가 못 가니까 시린 건데, 이런 저희가 이제 정맥을 치료해서 시림을 고치는 거는 우선 동맥은 괜찮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하수구에 몰려있는 물을 잘 배수시켜가지고 물이 잘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는 건데, 상수도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쫄쫄쫄 나온다. 이거는 물 자체가 많이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맥을 아무리 잘 치료하더라도 시림이 고쳐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맥 부전이 이 발통증의 원인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가 음성이라고 해서 이건 정맥이 아니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이 테스트를 했는데 진짜 발이 안 아파진다. 뭐 간단한 자가진단법 뭐 이런 테스트. 그러면 이거는 정맥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거죠. 바로 어제 제가 참 너무 좀 인상 깊어서 그 SNS에도 올렸는데, 72세 된 할아버지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세요. 근데 치료를 계속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근데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이게 정맥이 원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서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압박 테스트를 본인이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묶어봤더니 발통증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제 똑똑한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저도 확신이 되죠. 근데 발목 아래에서 그 원인 혈관을 찾아서 주사를 놓고 바로 증상이 없어진 상태로 가셨죠. 자, 그럼 어떤 테스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왼쪽 발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신 분인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정맥 피 때문에 그 정맥 부전으로 인해서 왼쪽 발의 통증이 이제 심하게 왔던 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묶는데 그냥 묶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올려서 발에 있는 피를 쭉 뺀 다음에 그의 위쪽을, 발목 부위를 묶어서 정맥 부전으로 인한 피가 거꾸로 안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통증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피가 거꾸로 내려가서 생기는 통증이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정맥이 아니네, 원인이 아니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눌리지 않는 정맥에 의해서도 또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해부학 실습 같은 거 하고 나면은 환자의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이제 막 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환자 발에 있는 정맥을 이제 염색을 해서 그것만 이제 시각화한 사진인데, 늘어난 경우죠. 늘어난 경우. 이거를 보시면 진짜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층이 또 한 층이 아니잖아요. 층층이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진단도 진짜 굉장히 어렵고 대상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어렵다. 저는 환자분이 발바닥에 뭐 껌이 붙은 것 같아요, 시멘트가 붙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얘기했었던 강의를 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부전은 발에도 역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발에 나타났을 때는 발을 아프게도 하고, 시리게도 하고, 뜨겁게도 하고, 저리게도 하고,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안타깝게도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 그리고 발로 내려오면 혈류의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길이 여러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찾지 않으면 진단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혈관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치료하는 것처럼 여러 개 다 막아버리면 결국 혈관을 다 막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환자분이 그거로 인해서 또 시림 증상을 호소할 수 있어서 치료가 다른 혈관과 비교하여 조금 까다롭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혈관이 고장난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또 결과적으로 고장이 날 거기 때문에 우선 발목 위에 있는 다리에 있는 혈관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 효과를 기다려서 환자 본 다음에 발에 증상이 남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발정맥까지 고장나기 전에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전에 미리미리 고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